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언론사가 주목한 화제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그 강릉 지역의 산불이요. 네. 이것이 제대로 다 점화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원래 어제 6시경에 글쎄 말이에요. 다 진화가 됐다 발표를 했는데 9시 경서부터 네. 원래 발화했던 지점 부근에서 다시 불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원래 이제 잔불이라는 게 예. 속으로 숨어 있거든요. 연기만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후하고 입김을 불면은 불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온하고 굉장히 건조한 네. 그런 바람이 무려 그러니까 15.2 초속 15.2m의 그 속도로 그냥 8시서부터 내리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부채질하는 불난집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상황이 되면서 다시 네. 불길이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그 불길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삼척이 문제입니다. 삼척은 아직 불길을 못 잡았다고요? 그렇죠. 전혀 참. 잡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오늘 오전에 그래도 주요한 불길들은 좀 잡았다고 합니다. 잡았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0헥타르 이상이 네. 소실되고요. 그리고 이재민들도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64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네. 지금 100명이 넘는 그리고 심지어 등산객 한 명이 숨지는 그런 일도 지금 있었거든요.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네요. 예, 그래서 계속 네. 피해가 늘어나는데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20.3, 초속 20.3m까지.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몸이 똑바로 서 있기 조금 어려울 정도까지 바람이 셌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고온이면서 또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길을 잡을 수 없게. 불길이요, 막 사방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들이 도깨비를 네.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을 잡아놓으면 저쪽에 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불 잡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안전처요. 예.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자 재난 발송은 또 안 했다면서요? 또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국민안전처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네. 누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컨트롤 타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네. 군안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예. 아주 그야말로 온 나라에 네. 이렇게 혈관처럼 내려가 있는 연락망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텐데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너무 몸집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 비대한 몸집들을 다 단계를 거쳐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내려가기까지는 네. 너무 많은 단계들이 걸쳐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전처럼 소방방재청이 네. 그거를 맞는 것들을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다 거기 그런 가서 것들을 그런 얘기 약속하고 많이 있고 했죠. 있습니다. 청와대 예. 컨트롤 센터를 도입하겠다. 그렇죠. 것 같은데 강원도 쪽에는 이렇게 얼마 전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강원도 쪽에 산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네. 강원도를 보면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영동과 영서 지방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영동 지방이 아주 특별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영동 지방은 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나무들이 대부분 소나무예요. 소나무로 단일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림이 네. 불길이 한번 붙으면 취약한 거죠. 그리고 이 양간 지풍, 양강 지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독특한 바람 현상이 양강지풍이라는 게 이게 양간이죠. 양간이라고도 하고 양강이라고도 하는데 양양과 간성 혹은 양양과 강릉 사이에 국지적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강이라고도 하고 양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람들은 태백산맥 쪽을 넘어가면서 습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건조해진 바람이 그리고 또 온도는 높은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내려가면서 다 주변을 네. 건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건조한 바람들이 더욱더 거세게 불 때는 네. 조금이라도 불씨가 탁 터지기만 하면은 바로 불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단일림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불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등산객들의 실화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담뱃불이 제일 큽니다. 담뱃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586건 발화 요인으로 딱 봤더니 1,586건의 부주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전체 중에 65%예요. 근데 그중에서 담배꽁초가 573건. 그래서 36%를 보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가 330건. 그러니까 2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화들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됐는데 거기에
아주 바람이 불죠. 거기다가 나무들은 잘 타는 상태죠. 건조하죠. 그러니까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등산 갈 때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등산 갈 때마다 무슨 등산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직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아, 참. 아니 이렇게 고령 준봉에 가가지고 걸리지 않으니까. 맑은 그 공기가 있을 때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하면서 굳이 거기 가서 야외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꼭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곳, 정해진 실내 공간에서 취사와 그리고 또 흡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들불을 놓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들불을 놓으면 해충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해충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익충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충들이 더 창궐할 수 있는 생태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이 불들이 나중에 들불이 산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단속도 있는데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보유한 장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도입된 네. 이후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소방 방재와 관련돼 있는 그 권리들이 다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네. 일어나도 그거 갖고 경계 다툼만을 하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많이 폐단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산불은 국가위기다.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 심각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단계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의 권역을 넘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얘기 좀 한번 좀 해보죠, 이제. 예. 우리 1인 청년 가구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낡은 고시원이라든가 낡은 여관, 모텔 이를 개조해왔고 예. 1인 청년 가구로 제공하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시원 등을 개조해서 저소득 네.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사회주택을 만들겠다. 사회주택. 이번에 공급하는 건 29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지금 이 가구 수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가구 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 보이지만 시작이니까. 그렇죠. 네. 시작인데다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 좁고 열악했던 고시원을 네. 일단 조합에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그런 조합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일종의 신뢰할 만한 그런 준공공적 공간에서 네. 그것을 인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수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고시원 너무 좁았고요. 맞습니다. 너무 좁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니까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맞습니다. 되고 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이것을 실제로는 평균 2배 정도로 공간을 키우고 그리고 휴게 공유 공간도 2배 정도를 키워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늘립니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웬만큼 살만한 원룸 정도의 형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리모델링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렇죠. 서울시에서 좀 지원 금액을 좀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60에서 80%까지 무상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 한도도 2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 5천이었는데요. 그것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래요?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90%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에서 빌릴 수가 있고요. 괜찮네요. 뜻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한 번쯤 공공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나름대로 일자리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 그래요? 또 그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어떤 그 이득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것이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의 토지를 30년 이상 연 1%에 저리 임대하는 그런 형태의 토지 임대 부유형 사회주택도 지금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격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단체가 되는 모양이죠. 예. 일반 사업자들은 건설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좀 건설 사업자들은 개인은 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워낙 이제 지원액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또 주거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참 어떤 경우에는 막 통행도 방해하고요. 예.
술도 먹고 막 거기서 길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한번 좀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서울로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로가 개통이 되면은 특히나 여기에 그럴 것 같아요. 노숙인들이 이제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아요. 이 밤에는 우리 집이다 여기는.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통행을 방해하는 노숙인들을 계도하는 네. 그런 경비원들과 또 청원경찰들. 자원봉사들, 청원경찰들 이런 분들을 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 더불어서 이 노숙인들의 경우 사실은 사회적으로 네. 새로운 그런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이런 일들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숙인들이 스스로가 또 이 서울로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무나 또 자신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계도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라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에게 무조건 그 처벌 위주로 하게 되다 보면 그렇죠. 이분들은 예. 그냥 빚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차라리 이 벌금 내니 나는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의 이 인력을 확충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 인근을 순찰하는 상담원들이 도와주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또 자활을 원하는 노숙인들은 뉴딜 일자리와 연계해가지고 일자리를 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임시주거 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144명 정도가 이 노숙인들이 이 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노숙인들이 서울로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주거 지원 사업들을 좀 늘려서 이분들을 이제 그 네. 시설들에서 좀 잘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이렇게 둘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갖다 늘리겠다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라든가 재단들 각종 법인이요. 이 지방으로 자꾸만 본점을 옮긴다 그러던데 그건 왜 네. 이러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거? 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네. 실제로 고정 비용이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하는 속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내려가는 속도는 늦고 그런 상태에서 그 지속적으로 물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고정 비용들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보니까 법인들 중에서 재단법인과 같은 그런 형태의 법인들이 서울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대법원의 네. 법인 등기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올해 1사분기 1월에서부터 3월까지의 회사들이 대략 한 2만 5,400여 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까지. 네. 한 60% 정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수도권은 60% 이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59.6%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경기도 쪽은 많아요. 아직도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특히 강남, 서초 이런 곳이 영등포 이런 데가 법인 숫자가 사실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주로 많이 옮겨간 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런 모습들은 이런 기업보다도 이런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이 고정 임대료라든가 고정비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진다. 뭐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유독 송파구는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왜 그럽니까? 이 송파구에는 보면 네. 지금 그 송파구 문정 도시개발 사업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입주하면서 일정 정도 혜택도 보고 여기 시스템들의 지원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송파구는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송파구도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을 보는 때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형 일자리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를 보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 연계를 하면서 상당히 교통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인들 같은 경우 본점을 아예 약간 그 경기도 특히나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거든요. 판교 네. 뭐 이런 데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이제 도심의 밀집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 것인가. 네. 그리고 특히 수도권 밀집 현상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정책 네. 설계가들한테 좋은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